그런데 그런 비판적 사실주의에서 좀 더 한 걸음 나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이념을 가입시킨, 그러니까 비판적 사실주의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지주를 비판할 수 있고, 의사를 비판할 수 있고, 경찰을 비판할 수 있고, 저건 악한 잘못된 사람 또는 잘못된 인간성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거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비판적 리얼리즘을 넘어서서 아예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 이념,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념에 의해서 이것은 문학이고 이건 아니다, 이것은 아군이고 이것은 적이다, 이렇게 아예 적으로 몰아서 투쟁하는 그런 리얼리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판적 리얼리즘에서 혁명적 리얼리즘, 투쟁적 리얼리즘으로 이렇게 전환, 확대되는 그런 리얼리즘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자, 사회주의 리얼리즘. 그러니까 이 비판적 리얼리즘이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전후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연결된 리얼리즘으로 이제 1917년쯤에는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1917년 하면 러시아가 레닌이 이제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제 공산당 중심의 국가를 건설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내놓은 그 창작 방법, 문학 이론이 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판적 리얼리즘조차 세부나 말단에 대한 집착, 무지향적이고 무이념적이라고 비판하고,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소위 마르크스 레닌의 유물변증법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그 이데올로기를 바탕에 깔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리얼리즘을 형성하기, 이게 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소셜리스트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리얼리즘 또는 사회주의자의 리얼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가장 그들의 마치 경전처럼 생각하는 마르크스 레닌의 이 유물변증법적 리얼리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유물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르크스 엥겔스의 논리로, 원래는 이 사람들이 헤겔의 제자라고 할까요? 헤겔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헤겔이 누굽니까? 헤겔은 유명한 소위 변증법 또는 을 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 그래서 헤겔은 원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고정불변이 아니고 계속 투쟁과 변화를 또 반복하면서 사회가 발전한다. 그래서 변증법적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그 핵심에는 바로 정반합, 정이 있다면은 그것에 모순되는 반이 있고 그것이 합쳐서 또 새로운 제 단계로 나아간다. 이런 것이 유명한 헤겔의 변증법적 발전 이론이고, 크게 유명한 어떤 진보, 그래서 이 역사는 계속 어떤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변증법적 발전을 통해서 진보한다. 이게 바로 유명한 그 헤겔의 변증법의 이론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근대 철학이나 과학의 진화론적 에서 족자 생존의 논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자연과학적인 그런 것들, 생물학적인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이론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론을 마르크스는 이 사회의 발전은 이런 어떤 정신적, 그러니까 헤겔은
정신적인 것이 그렇게 발전한다는 것이었는데, 마르크스는 정신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들이 그렇게 정반합, 소위 그 투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물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유물론적 변증법 또는 유물론적 변증법적 유물론, 뭐 이 핵심은 그거예요. 따라서 유물론은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교나 문화나 뭐 예술이니 철학이니 가치니 하는 이런 정신 세계는 모두 물질 위에 세워진 그런 하나의 물질 위에 세워진 하나의 누각일 뿐이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그렇게 중요한 물질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모순과 대립과 부조리를 투쟁과 혁명으로 타도해서 마침내 모두가 공평한 그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인민의 낙원을 건설하자. 이게 소위 공산주의 이론이 아닙니까? 그게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변증법적 유물론 또는 유물변증법의 당위와 이상, 그리고 이러한 투쟁 과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자는 것이 바로 유물변증법적 리얼리즘입니다. 자, 1920년대 한국에는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왔고 1925년에 문학이 주도하는 것이 이게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27년에 이런 말을 쓰죠. 우리는 무산계급운동의 일부분인 무산계급 예술운동으로서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관념의 철저한 배격, 전체적 세력과의 항쟁, 의식적 조성운동의 수행을 기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겁니다. 물질적인 불평등, 그래서 물질적으로 혜택을 입지 못한 인물들이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혜택을 가진 부르주아 자본주의가들 도전해서 투쟁해서 같이 평등한 분배를 실현하자 하는 정치적인 이런 운동이 문학에서도 그대로 전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 세력과 항쟁, 의식적인 조성운동을 수행한다라는 강령을 발표해서 낭만주의나 객관적인 사실주의와는 달리 정치문학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 식의 문의 창작 방법이 바로 유명한 유물변증법적 리얼리즘. 이게 1930년대에는 일제히 탄압으로 좀 소강 상태에 있다가 해방이 되자 이제 이게 좌익 문학운동의 이제 구호, 프로파간다가 되고, 이제 북한에서는 완전히 이제 이런 그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북한 문학 창작 방법의 핵심은 바로 이런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 막스 레닝의 어떤 그런 유물변증법에 기초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철저한 그들의 창작 방법의 아주 원리가 됩니다. 1930년대 우리나라 이 소위 이런 사회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작품 속에, 물론 뭐 소설에는 아주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이제 주로 지주계급과 싸우고 또는 뭐 자본가와 싸우는 이런 투쟁의 이야기가 거의 다 있습니다만은, 시에서 이런 것이 있으면 좀 이것은 상당히 그래도 상징적으로 잘 승화된 시라고 봅니다. 박세용의 산제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산제비야 날아라, 화살같이 날아라, 구름을 휘청거리고 안개를 헤쳐라, 땅이 거북등같이 갈라졌다, 날아라 너희는 날아라. 그리하여 가난한 농민을 위하여 구름을 모아는 못 갈까, 날아라 빙빙
가로세로 서치고 내닫고 구름을 꼬리에 달고 오라. 산제비야 날아라. 화살같이 날아라. 구름을 헤치고 안개를 헤치라. 이 시는 그래도 상당히 상징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리얼리즘이 사실주의 같지만은 산제비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산제비는 누군가요? 네, 투쟁에 앞장선 어떤 전위적인 그 리더를 산제비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민을 위해서 주장하는 산제비와 강력하게 싸우라 하는 것을 고취한 것이 유명한 그 박세영의 산제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북한에서 이제 분단됐지만 1080년 이상 이런 분단 사회에서 북한에서 철저히 내세우는 창작 방법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창작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나 소설이나 연극이나 또는 예술이나 그 어느 것도 이것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작 방법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마르크스 엥겔스에 의해서 제창된 이 유물 변증법적 리얼리즘이 소련의 경우 스탈린 시대를 거치면서 1934년 소비에트 작가회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공식적인 창작 방법으로 채택했고, 이오늘까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방법이 무오류, 이게 중요합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무오류다.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종교의 교리, 교조 같은 것이죠. 독트린 되었으면 특히 북한의 경우는 그 아주 대표적인 모범 사례가 됩니다. 도대체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창작 방법이라는 게 뭐냐? 그 핵심은 이런 겁니다. 사회주의 창작 방법은 구체적으로 인민성이 있어야 된다. 계급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당파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혁명적 낭만주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 리얼리즘 창작 방법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1935년에서 2023년까지 지금까지도 일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북한 사회 같은 데서는 창작 방법이 여러 사람이 개인에 의해서 집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가나 김일성에 의해서, 김정일에 의해서, 김정은에 의해서 교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죠. 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들의 사회주의 창작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책 단 한 권이 그리고 그 내용은 김일성 시대나 김정일 시대나 김정일 시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1945년대 소설이나 시나 2023년 소설의 시나 그 주제나 방법이 똑같습니다. 자, 그게 그럼 뭐냐? 인민성, 계급성, 당파성, 혁명적 낭만주의. 여기서 인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 예술은 인민의 창조적 활동을 부추기고 도와야 한다. 그럴 때 예술은 사회의 역사적 진보와 맥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진정한 인민예술은 인민의 생활을 적극 반영하고 이들의 진보적 잠재력을 추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인민에게 투쟁력을 고취시키는 진보적 잠재력을 추동하는 작품이어야 된다.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계속 이념과 투쟁 방법을 교육하고 실천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사상교육, 학습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이 북한 사회 같은 데는 매일 사상교육 학습을 하죠. 그건 문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를 들어서 수령이 제시해 주신 예를 들어서 창작 방법을 계속 학습하죠. 이게 바로 인민성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속에도 그런 그 인민성, 투쟁력을 고취하는 그런 인민성을 고취하는 그런 내용이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급성입니다. 이 계급성은 이 노동자 계급 입장에서 계급 투쟁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 자체가 계급적 모순과 대립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계급적 모순이라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아까도 얘기했죠. 이 마르크스의 핵심 입장은 내 물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의 물질을 균등하게 나눠야 된다. 이 유산자와 무산자,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반드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는 이 무산자가 프롤레타리아, 유산자의 그 물질적인 재분배를 위해서 계급 투쟁, 그걸 계급이라고 봤으니까요. 투쟁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스토리, 그게 바로 계급성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바로 역시 북한의 문학의 스토리는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지주계급과 싸운 것, 지금은 주로 이제 소위 사장과 싸우는 거, 이런 거, 또는 자본주의와 싸우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계급성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자본주의, 자유주의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고 또 이 계급성의 특징은 반드시 가진 자, 자본주의, 자유주의를 적으로 간주하고 투쟁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 밑바닥에는 적개심이 깔려 있다. 이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됩니다. 다만 계급성이 두 번째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당파성입니다. 당파성이라고 하는 것은 레닌이 그 혁명을 하면서 당 조직과 당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언문에서 한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학은 프롤레타리아의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노동자 계급의 정치 의식화된 전위에 의해 가동되는 단일하고 거대한 사회민주주의적 기계장치의 톱니바퀴와 나사가 되어야 한다. 복잡합니까?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복잡한 것 같지만은 당파성이란 뭐냐면은 이 프롤레타리아 공동체는 마치 기계의 톱니바퀴와 나사의 관계입니다. 톱니바퀴와 나사. 그 톱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렇게 조직이 되는데, 그럼 중심에 누가 있냐? 네, 중심에 노동자 계급의 정치 의식화된 전의, 파이오니어요, 전의, 대표자, 당 지도자, 수령이 있습니다. 이 수령에 의해서 그 인민들은 똘똘 뭉쳐서 마치 톱니바퀴가 그 중심을 향해서 돌아가듯이, 이게 바로 당파성의 핵심.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또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 수령, 지도자, 네, 전의, 이게 절대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는 문학이 당의 수령의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죠. 따라서 이는 무오류인, 당은 오류가 없어요. 그런 그 무오류인 당과 수령의 독재를 정당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수령이라든지 당은 사회주의에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세우는 문학 창작 방법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경전으로 생각하는 북한의 창작 방법은 먼저 수령의 교시가 있고 매년 당에서 창작 주제를 정해주면 이에 따라서 창작한다. 마음대로 창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를 정해주고 작가들에게도 월급 주고 과제를 주고 그것을 보고하고 뭐 이런 체제죠. 자,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혁명적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의 그 객관적 사실주의가 있는 그대로의 기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에서 사실주의는 사실 있는 그대로니까 악독지주도 있지만 나쁜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또 참 행복하게 사는 놈도 있지만 비극적으로 사는 놈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게 이 객관적 사실주의 아니겠습니까? 이 현실 속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객관성이죠. 그게 현실이죠. 그러나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에서는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계급투쟁이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럼 계급투쟁의 목표가 뭡니까? 계급투쟁은 일단 가진 자에게서 빼앗아 분배해서 평등한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학 작품도 철저히 그러한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 이야기에는 앞서 얘기한 계급성에서 나온 어떤 대표적인 파이오니어, 소위 그 앞장선 리더에 의해서 이제 투쟁을 해서 마침내 승리해 가지고 평등한 아주 그런 세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혁명적 낭만주의, 그러니까 이상적인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반드시 그런 해피 엔딩이 돼야 돼요. 그런 이상주의적인 그런 공산주의 사회로 해피 엔딩이 되어야만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혁명적 낭만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투쟁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어야 되고 사회주의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산주의 세상, 바로 인민의 낙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품은 반드시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사회주의의 성공적 건설 등을 통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하고 이를 주도하는 전위나 집단이 전형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려져야 한다. 이게 소위 소셜 리얼리즘, 사실주의 리얼리즘의 그런 골자가 됩니다. 이를 레닌은 혁명적 낭만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이들 작품에는 이러한 혁명적 영웅들의 승리담만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주의나 비판적 사실주의 작품들의 주인공들이 대체로 비극적 결말이지만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주인공들의 경우는 반드시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 땅에서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1930년대 논의 되었지만 그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해방이 되고 분단이 되면서 북한에서는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공식적인 창작 방법이 되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이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근거해서 쓴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다 하지만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 정문양의 이 땅 위에 이날이 있어 이런 제목의 시입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
나라의 주인, 혁명과 건설과 투쟁의 주인, 이 위대한 사상의 절정에 이 세상의 가장 높고 높은 자리에 우리는 서 있나니 주체의 위대한 사상으로 이 땅을 빛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한없는 인민의 행복이여. 이게 정문양의 이 땅 위에 이 날이 있어.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실주의가 추구하는 인민성, 계급성, 또는 혁명적 낭만주의, 이런 주제들, 당파성,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드러내고 있는 시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사실주의 하면은 객관주의 사실주의, 객관적 사실주의, 또는 비판적 사실주의, 그리고 이런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사실주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사실주의가 이 시대에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